첫 번째 건강 강좌를 열어주셨고, 제가 지난주에 이 미라클 브레인 푸드라는 책을 통해서 너무 귀한 건강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을 짧은 시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한 450페이지 되는 굉장히 긴 책인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어려운 게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건강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깊은 사상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걸 평생 옆에다 두시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나에게 해로운 건가 좋은 건지를 챕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제가 PPT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어서는 되는 동물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먹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짐승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이런 거 우리 잘 안 먹죠. 물론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가 박쥐에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 옛날에 보면은요, 한국 사람은 건강이 좋다면은 뭐든지 잡아먹잖아요. 한때는 뱀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건강을 유달리 생각하는 민족이 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농장을 갑니다. 그래서 사슴뿔에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생피를 빨아먹습니다. 그게 필리핀이나 여행의 한 관광 코스예요. 한국 사람 많이 가서 피를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금하는 거예요. 왜요? 이 피가 바이러스가 얼마나 안 좋은 게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미리 아시고 절대 피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충류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재산을 잃어버렸느냐?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느냐? 전부를 잃어버렸다. 제가 오늘 왜 여기 자크를 못 잠글까요? 저녁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게 안 잠궈집니다. 제가 한번 잠궈 볼게요. 이게 뜯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요?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반성하는 거예요. 튀긴 거, 먹은 거, 저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비만이라니까요, 비만. 좀 이따 오늘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왜 건강을 잃고 사는지 음식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건강은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누가 줬다고 해서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되고 내 체질과 내 몸에 이거는 좋은지 안 좋은지 다른 사람에게는 득이 되지만 나에게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은 해가 되지만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 몸과 건강, 체질, 내 몸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치매 예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책을 통해서 망가진 뇌를 회복하고 우울증, 불안장애, ADHD, 조현병, 불면증, 각종 중독이 음식을 잘 조절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족력을 보면은요, 어떤 집안은 이 당뇨가 유전으로 와요. 이거는 100%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도 당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해서 거의 회복이 됐어요. 순천 천복교회,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가보셨죠? 결혼식장을 교회로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운지. 그 오상영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절친이라서 몇 번 음식을 먹었어요. 광주에 있을 때. 그런데 얼마나 음식이 싱거운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얼굴이 얼마나 뽀샤샤한지 건강한지. 이분이 광주 기독병원의 간호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짠 게 안 좋은지를 알고 아예 간을 싱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한국 사람 얼마나 간을 짜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간을 세게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몸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냥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 몸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예수님이 거하는 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 그래서 우리 몸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야단 맞으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건강한 몸을 줬는데 네가 왜 이렇게 망쳐버렸냐? 여러분 그때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반여롭교회 사모님도 폐암 4기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대율교회라고 군위에 있어요. 그 목사님도 오른쪽에 목이 부었는데 지금 비이두암이라고. 또 오늘 카톡이 왔는데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는 왼쪽까지 똑같이 암이 온 거예요. 우리들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50 초반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이 목사님을 위해서, 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음식, 평소에 무엇을 먹었느냐? 그 결과가 병으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예방하려면은 이 장을 관리를 잘하라.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뇌와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뇌하고 가까운 것은 귀, 눈, 입이잖아요. 목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식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거리가 있잖아요. 뇌하고 거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소화시키는 이 장의 활동에 의해서 뇌가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뇌와 장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몸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유혹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성전이 나오스라는 말은요, 거룩한 장소, 성소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쉐키나, 따라서 해봅시다. 쉐키나. 시브리 말로 성전을 쉐키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제가 임마누엘 홀이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를 정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임마누엘 홀이라고 제가 그냥 정해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캐시나라고 해요. 그 캐시나가 임재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시브리 말이에요. 캐시나. 바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학대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막 학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디션 조절도 잘하고 우리 몸을 최고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문신을 새기고 피어싱을 하고, 아니 귀걸이 정도는 봐줄만 해요. 어떤 사람은 배꼽에다 하는 거 보셨죠? 그것도 그냥 봐줄만 해요. 근데 혀에다 하는 사람 봤죠? 혀에다가 피어싱을 하는 사람.
또 눈 옆에다가 보셨죠? 눈 옆에다가 피어싱하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내 몸이라고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이 몸에 구멍을 뚫으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왜? 이 몸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부모는 생물학적인 몸을 주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몸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성형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화상을 입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술적으로 필요한 성형 말고 좀 이뻐지려고 뭐 코를 세우고 뭐를 하고 막 턱을 깎고 양악 수술하고,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 몸을 분신자살하고 이런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몰라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을 함부로 방치하고 막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면 안 되죠. 아주 곱게 이쁘게 잘 관리했다가 주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저 내 몸 잘 쓰다 왔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하면 하나님이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몸 관리 잘하세요. 우리 어디 몸이 부러지고 부서지고 째지고 깨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 건강하게 살다 오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우리가 일하다가 손 하나가 잘라지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객기 부리다가 뭐 술 먹다가 지가 자기 몸을 다쳐가지고 다리를 자른다든지 어디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이제는 절대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요. 거룩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막 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봐드릴게요. 어쩌다 한 번 먹는 거, 피자 먹고 싶고 치킨이 땡길 때가 있죠. 어쩌다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일상화가 돼가지고 늘 먹는 사람은요,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 이 책을 쓴 분은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면서 요리사 또 영양학을 다른 대학에서 전공하고 또 전문 셰프로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 의사면 의사해야 되는데 영양학도 공부하고 조리도 공부하고 실제로 음식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 뒤에 보면 부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건강하다. 뭐 후추 4분의 1 작은 스푼, 코셔 소금 한 작은 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부록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오는 사람은 바로 음식이 문제가 돼가지고 심장에 영향을 주고요. 또 부신이라고 있죠, 몸에. 이 부신은 병리학적 문제가 생기면은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에 영향을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이 장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게 식사를 해야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식사하게 되면 체하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장에 들어가서 이 장 속에 음식이 잘 소화를 못 시키면은 거기에서 뇌에 기분 나쁜 주파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엔돌핀처럼. 이 세로토닌이 좋게 기쁘게 식사하면 세로토닌이 막 발휘가 돼가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게 뇌까지 가서 기분이 좋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식사를 하면은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과식할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쁘죠? 장한테 무리를 줬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머리에다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너무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쁜 거예요. 장을 혹사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장과 뇌는 로맨스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관계요. 장이 적당히 절제하고 음식을 잘 먹으면은 이 호르몬이 잘 분비해가지고 이 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학생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지혜가 막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이 잘못되면 뇌에도 아주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아주 극약이죠.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책의 결론에서 제가 이제 PPT를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 좋은 내용도 실천이 따라야 된다. 자,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제 술, 담배 절제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이게 전부 다예요. 과식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진리는 단순한 거죠. 좀 이따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면은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고 이거를 실천 안 하면은 내 건강이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PPT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이 뭐냐?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서 뇌를 지배한다. 다시 말해 음식과 뇌가 직결된다는. 이 책은 챕터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개를 뺐어요. 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가 뭐해서 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외상 스트레스도 뺐어요. 그리고 8가지요. 우울증, 범불안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여러분 학교에 보면은 정말 애가 산만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30%가 ADHD입니다. 이게 뭐냐?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치매, 강박장애, 불면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여러분 조현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알죠? 사람을 살인까지 합니다. 이 무서운 정신질환이 모두가 다 음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게 누가 시시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의대를 나온 사람이 한 얘기니까 우리 좀 참고합시다. 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쓴 말이에요. 식단의 혁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식단의 혁명이 필요하다. 자, 오늘 여러분 주부분들은 오늘 과감히 가서 냉장고를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브레인 푸드 식단을 채우라는. 좀 이따 이 브레인 푸드 식단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무지개색 다채로운 과일, 채소를 식탁을 채우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이면은 둘째 날에 풀과 각양 채소와 각양 과일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게 몇째 날이라고요? 육지와 바다를 만든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양한 채소를 주셨어요. 다양한 과일을 주셨어요. 근데 젊은 아이들 김치 잘 먹습니까? 야채 잘 먹습니까? 과일 잘 먹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도 버섯도 골라내고 과일도 안 먹고 맨날 고기만 좋아해요. 물론 이제 젊어서 그래. 이해는 가요. 근데 아무튼 건강은 뭐냐? 무지개색, 다양한 색깔. 적배추로부터 시작해서 적토마토. 여러분 수박도 빨갛죠? 좀 이따 이제 레드 칼라라고 있어요. 붉은색 계통 10가지를 먹으셔야 돼요. 자,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 식이섬유 풍성한 음식, 발효식품, 오메가3. 오메가3 약품도 있어요. 예? 건강식품. 그것도 드셔도 좋고 생선을 많이 드세요. 생선. 그 다음에 유제품, 요거트, 치즈. 이거는요 무조건 먹으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이게 없으면요 빨리 슈퍼에 가서 견과류 사시고 발효식품 사시고 오메가3 사시고 요거트, 치즈를 사세요.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자, 이 책 내용. 그 다음, 자, 이 여자분이 쓴 책이에요. 여자분. 자, 그 다음. 자, 이게 잘 안 보이죠? 네, 흐릿하네요. 자, 브레인. 제가 PPT로도 해왔으니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브레인, B-R-A-I-N, 푸드, F-O-O-O-D-S. 이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요 음식을 먹으라는, 요 음식을. 자, B가 뭐냐? 베리스, 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죠? 브레인, R은 Rainbow Colors of Fruit and Vegetable. 뭐예요? 무지개색 다양한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상추도 적상추가 있고 푸른 상추가 있고 과일도 다양하잖아요. 아무튼 다양한 컬러를 다 사야 돼요. 피망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붉은색. 무슨 색? 무슨 색도 있더라? 아니, 피망. 마스크 써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근데 한 4가지 정도 되죠? 여기 가면은 피망도 색깔, 그거를 색깔별로 사셔야 돼요. 한 가지만 살지 말고 다양한 컬러를 먹으라는 거예요. 야채를. 그 다음에 A라는 게 있죠? 이게 좀 어려워요. 엔티악시던트라고 황산화 물질.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I가 있어요. I는 include lean meat예요. 이거는 식용성 단백질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N은 너트, 땅콩. 이거 많이 드셔야 돼요. 피너트 이런 거. 그 다음에 F는 fever, 식이섬유 알죠? 그 다음에 오일 얘기, 오일. 여러분, 돈이 좀 들더라도 싼 식용유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를 먹어야 돼요? 식용유 보통 한 병에 한 3,000원 가죠? 근데 8,000원, 10,000원짜리를 사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알죠? 올리브 오일은 3배가 비싸요.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절대로 일반 싸구려 식용유는 절대 안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음식에는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식용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올리브 오일은요, 황산화 항염 성분이 풍부한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O는 오메가3를 얘기하는 거고, D는 데일리, 유제품, S는 스파이스, 황산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유엔이 10대 건강식품을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그리고 10대 불량식품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10대 불량식품은 자료를 준비를 안 했어요. 불량식품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료 없는 것부터. 제일 첫 번째 불량식품은요, 기름에 튀긴 식품은 절대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시장에 가면 튀김 종류 있죠? 가끔 땡길 때가 있지만 어쩌다 한 번은 몰라도요,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심혈관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발암물질을 포함해서 비타민을 파괴시킵니다. 단백질을 변질시켜요. 장에 세균을 활성화시켜요. 극약이에요, 극약. 저도 튀김 좋아하는데 앞으로 정말 튀김 안 먹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소금에 절인 식품. 고혈압,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후두암, 대장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에 절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정한 불량식품이에요. 이건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공류 고기식품. 발암물질 중 하나인 아질산염,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네 번째, 과자.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거예요. 과자가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아니, 어쩌다 한번 먹는 거 말고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색소가 엄청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짜고 매운 걸 좋아하니까 아주 그런 것만 잔뜩 묻혀놨어요. 다섯 번째, 사이다, 콜라, 탄산음료. 이게요, 우리 몸에 철분, 칼슘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봐준다고 했죠.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러나 자주 먹는 사람, 이거는 반드시 건강에 안 좋아요. 여섯 번째, 인스턴트 식품. 이거는 염분이 높아서 방부제예요. 식용 향료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일곱 번째, 통조림 있죠.
음식점에 가면 이 슈퍼에 가면 통조림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설탕에 절인 과일류, 9번째 냉동 간식류, 아이스크림. 저희 집도 아이스크림을 좀 끊은 지 좀 시간이 됐어요. 아이스크림이요 땡기죠? 유혹이 오죠? 이것도 엄청 우리에게 안 좋은 겁니다. 아이스크림. 10번째 숯불 구이. 불에 구운 닭다리 하나는요 담배 육식 카페하고 똑같대요. 아십니까? 숯불에 구운 고기 있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그슬리면서 생기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그 닭다리 하나 먹으면 담배 육식회비와 똑같다는. 그래서 여러분 숯불 바베큐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요. 그러면 좋은 거 이제 얘기합시다. 토마토를 많이 드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토마토.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은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 무슨 말이에요? 건강해져서 병원에 환자가 없어진다라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얼굴이 파랗게 변한대. 그만큼 토마토가 좋다라는 거예요. 따봉이라는 거예요. 따봉. 토마토는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남의 거라도 뺏어서 드셔야 돼요. 데쳐서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토마토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이 붉은색을 띠는 이 리코펜, 이게 전부 다 황산화 물질이에요. 동맥경화 뚫어주는 거예요. 심장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거예요. 뭐를 많이 먹자? 토마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백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블루베리를 많이 드셔야 돼요. 블루베리. 잠깐 블루베리 그 밑에 그림 한번 잠깐 보여줘 보세요. 전에 그림. 자, 조금 전에 블루베리는 지나갔죠. 저거죠. 저게 제일 처음에는 눈이 좋다고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종사는 꿀을 먹어서 눈이 밝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조종사는 블루베리를 옆에 이 아내가 준 거를 먹다가 눈이 밝아졌다. 그만큼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눈을 밝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안토시아닌이 거기에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병,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루베리가 구하기 어려워요. 좀 비싸요. 그러나 여러분 사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브로콜리. 얼마 전에 우리 남집사님이 갖다 주셔서 우리가 잘 드시고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 브로콜리는요 정말 비타민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근데 젊은 애는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 브로콜리. 이거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하루 100g을 먹으면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섭취하고 기미, 주근깨, 아름다운 피부 관리, 이게 전부 다 황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황산화 물질을 설명하는 황산화 물질. 그 다음에는요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 집에서 많이 이렇게 텔레비전 볼 때도 많이 드시고요. 일부러 사다가 항상 옆에다가 놔둬야 돼요. 옆에다가 아예 손이 가까운 데다가 견과류는 종류도 많죠. 호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아예 딱 갖다 놓고 항상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다른 거 안 땡기게. 피자나 치킨 이건 다 안 좋은 거거든요. 햄버거나 인스턴트 이런 거 못 먹게 이런 견과류를 항상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금치. 우리는 뭐 말을 안 해도 되죠. 이 시금치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철분, 칼슘, 비타민 B, 베타 카로틴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자, 6번째, 이 마늘. 자, 이 마늘은요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이 있어서 식중독균을 죽이는 위궤양을 막아주는 아주 특효약이 바로 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마늘을 10가지 건강 중에 하나로 지정을 했는데 이 마늘을 먹으면은요 황산화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동맥경화,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 코로나의 사망률이 제일 적은 거 아시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많은 세계 이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마늘과 김치를 많이 드시거든요. 이 황산화 물질을 평소에 많이 드시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균을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항암 작용도 되고 항균 작용도 되고 그리고 살균 작용도 돼서 우리 몸에 위궤양을 유발하는 그 헬리코박터라고 알죠? 그거를 죽이는 거예요. 뭐가? 마늘이. 그래서 여러분 마늘은 하루에 꼭 한 개씩은 드셔야 돼요. 무조건. 마늘 팝니다. 이렇게 까놓은 마늘. 그거를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에 보면은 하루에 마늘 반 쪽만 지속해서 섭취하면은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 떨어지고 대장암은 30%로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마늘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어를 볼까요? 연어는 우리가 뷔페집에 가면 많이 드시는 거죠.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것을 다 낮출 수 있어요. 골다공증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녹차 얘기만 하고 또 이제 질병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녹차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녹차 안에 타닌. 이게 바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효과로 비타민 C보다 무려 10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위암, 폐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출 수가 있고 심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차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레드 푸드 따라서 합시다. 레드 푸드. 자, 저기 있는 게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자, 보세요. 왼쪽으로 시계 방향. 자, 토마토 붉죠? 토마토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사과 빨갛죠? 피망 빨갛죠? 수박 빨갛죠? 고추 붉은 고추. 그 다음에 적양배추, 석류, 대추, 오미자. 여기에는요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어서 발암물질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코펜이 있어서 남성 전립선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60 넘어가면 전립선이 약해지거든요. 요 붉은색을 무조건 찾아 하루에 5가지를 드시래요. 요 10가지거든요. 요거를 무조건 5가지를 무조건 찾아 드셔야 돼요. 5가지를. 5가지 없으면 3가지라도 드셔요. 그 다음에 붉은 고추에는 뭐가 있죠? 캡사이신이라고 있죠? 매운 거. 그것이 심혈관계를 예방한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아무튼 10가지를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제가 우연히 어떤 자료를 보니까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요? 저도 젊었을 때는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밥을 2그릇, 3그릇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밥은 반 공기로 줄이셔야 돼요. 반 공기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돼요.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 균과 유산균이 장과 뇌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 OB라고 써 있죠? OB. 네, OB. 자, 첫 번째 B는 브랜, 밀기울. 두 번째 B는 옆에 있죠? 베리스. 스트로베리를 딸기라고 하죠, 영어로. 그게 B예요, B. 두 번째 B. 딸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베이크드 포테이토 위즈 더 스킨 온. 껍질채 구운 감자. 여러분 껍질을 까서 구우면 안 됩니다. 껍질채 구워서 먹은 감자가 우리 몸의 장과 뇌를 안전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콩 있죠? 콩을 빈이라고 하죠. 빈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브라운 라이스. 브라운 색깔 알죠? 브라운 라이스. 현미. 요 5가지가 식이섬유에 좋은 거랍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집에 이게 널려 있어야 돼요. 에? 이게 두뇌 개발의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너트라든지 이런 견과류를 항상 여러분 갖다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증세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과 피해야 될 음식,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합시다. 자, 우울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음도 우울하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비가 오고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처져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분에게는 지중해식 식습관을 고치래요. 자, 먹어야 될 음식 뭐예요? 요거트, 미소, 된장. 알죠? 낫또 알죠? 일본에서 만든 거. 김치, 치즈, 콩, 귀리, 바나나. 이거 오늘 사가지고 가시라니까요. 이걸 드셔야 돼요. 베리, 그 다음에 양파, 돼지 감자, 현미, 꿀, 오렌지 주스, 견과류, 버터에 칠한 너트가 또 있어요. 넛버터라고. 허브차, 아보카도.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커피를 드실 때 커피보다는 사실 아보카도가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 이거는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는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십시오. 설탕, 과자, 탄산, 신빵, 신쌀. 자, 따라서 합시다. 300. 따라서 해보세요. 300. 백자, 신백자예요. 세 가지를 피해야 돼요. 첫째 100은 신쌀밥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조곡을, 잡곡을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신소금, 신설탕. 요게 300이에요. 300. 3자, 신백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가공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첨가를. 소금도 원래 하얗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소금을 쓰셔야 되고, 설탕도 사탕수수라든지 검은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드셔야지. 하얀 설탕, 이게 우리의 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신 거는 안 좋은 것입니다. 신빵, 신쌀, 감자, 파스타, 밀가루. 우리가 얼마나 밀가루를 많이 먹는지 몰라요. 이것도 사실 우리 장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튀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 감자튀김, 치킨 이런 거, 소세지, 염장 이렇게 장에다가 푹 담궈놓은 거, 이거 드시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범불안 장애. 여러분 범불안 장애 알죠? 현대인들은 다 불안, 폐쇄공포증, 다양한 공포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이것 때문에 연애 생활을 끝나는 사람 많이 있죠. 자, 이분들은 뭐를 많이 드셔야 되느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콩, 현미, 딸기, 배, 사과, 바나나. 여러분 바나나는 다 들어가요. 그렇죠?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요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근데 감사하게도 바나나가 비싸요, 싸요? 싸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바나나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계속 하루에 하나씩은 드셔야 돼요. 무조건. 브로콜리, 방울 양배추, 당근, 아몬드, 호두, 귀리, 메밀, 통밀, 그 다음에 숙성 발효시킨 거, 요거트, 미소된장, 사과, 식초.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반복되는 음식이 있어요. 모든 음식이 반복되는 그런 거는 여러분 무조건 드시면 좋아요. 차도요 골라서 드세요. 이제는 막 드시지 마시고 허브차, 라벤더차, 캐모마일이라고 있죠? 그런 거가 아주 좋아요. 이 정서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 세 번째, 어떤 피할 음식이 뭐예요? 이런 분들은 튀긴 거 또 나오잖아요. 신빵, 신쌀, 감자, 파스타. 미안해요, 파스타. 계속 파스타가 나와요. 카페인. 커피는 한 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알코올, 당연히 술이 안 좋죠. 빵, 피자, 인공 감미료, 고추장. 자, 저희 집도 고추장 좋아하는데 반성해야 됩니다. 왜? 고추장에 뭐가 들어갑니까? 쌀가루, 밀가루, 물엿, 설탕. 맞아요, 틀려요? 주부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저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고추장찌개, 고추장 뭐 양념, 고추장 불고기, 얼마나 고추장을 많이 쓰는지. 근데 여러분 그 고추장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물엿,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절제하셔야 돼요. 아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조심히 하셔야 돼요. 조금씩만 드세요.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정말 우리 주위에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어른도 많아요. 어른도 주위에 보면은 막 발을 떨고 막 눈이 깜짝깜짝하고 이런 약간 행동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은요 초콜릿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스무디.
그 다음에 베리, 체리, 가지, 양파, 케일이라고 이렇게 파란색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B1, 무기질, 아연, 철, 칼륨, 마그네슘.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먹느냐? 영양제에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골라서 드시면 돼요. 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좀 산만한 아이들은요, 빵, 피자를 좀 절제시켜야 돼요. 파스타, 설탕, 과자는 계속 등장합니다. 탄산음료 계속 등장해요. 설탕 무조건 안 좋아. 액상과당으로 단맛낸 음식 다 금지. 그 다음에 색소가 들어있는 거, 식품 첨가물, 이게 전부 다 우리 안 좋은 겁니다. 요즘 왜 아토피가 많은지 아시겠죠? 전부 다 과자 안에 얼마나 많은 색소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이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저희 형님, 큰형님의 장인어른도 지금 치매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치매도 여러 가지인데 이분은 변을 보고 다 타일에다 닦는 거예요. 자기가 변을 보고 화장실에다가 손으로 다 문대는 거. 근데 왜 그런가 해봤더니요, 어렸을 때 우리 차릉놀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이 늙으면요 어린아이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아주 형님, 형수님도 내일 모레가 70인데 정말 고통 속에 있어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순옥 권사님 데려가 달라고. 왜냐면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살만치 사셨거든요. 이런 분은 오래 사시면요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 권사님의 품격이 얼마나 훼손이 됩니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은 꼭 기억하시고 드셔야 돼요. 자, 봅시다. 강황 가루가 있어요. 아시죠? 후추, 계피, 샤프란, 로즈메리, 생강, 이런 건 무조건 드셔야 돼요. 박하, 세이지, 매운맛, 단맛을 지닌 고추, 샐러리, 씨앗, 파슬리, 아티초크, 포스타티, 그 다음에 흰콩, 계란, 이런 거, 소간, 계란 노른자, 이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기억력에도. 자, 그 다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튀김 또 나오네요. 튀김은 계속 안 좋은 걸로 나오죠. 신빵, 신쌀 똑같아요. 파스타, 피자 똑같은 거 알죠? 반복되는 거, 이거는 절대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탄산음료.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강박장애. 어떤 사람은 이 의자를 봐도요 한쪽이 좀 삐딱하면요 저기 계속 눈에 거슬려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강박장애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뭐를 먹어야 되냐? 곡류, 달걀, 치즈, 요거트. 반복되는 게 많다 적다? 모든 병에 반복되는 단어 있죠? 그런 거는 무조건 드시면 돼요. 브로콜리, 홍고추, 양파, 채소, 신강낭콩, 방울토마토, 땅콩버터, 감귤, 과일, 생선, 유제품, 시금치, 양배추, 호박, 바나나, 키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이거 피해야 돼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가 다 좋은데 이런 사람에게는 또 소스가 안 좋다네요. 또 미소된장, 아까 좋다고 했죠? 근데 이런 분에게는 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짭짤한 과자, 또 과자칩, 감자칩, 치즈, 육류, 치즈 좋은데 이런 분에게는 또 드시면 안 돼요. 빵, 피자, 파스타. 자, 그 다음 불면증 8가지만 하고 끝이에요 이제. 자, 불면증.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이 드셔서 잠 못 자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젊은 사람인데도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분들은 이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청어, 정아리, 계란, 생선, 우유, 보리, 납작귀리, 포도, 자몽, 호두. 여러분 자몽 알죠? 예.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그 다음에 가금류, 생선, 계란, 상추, 보리, 인삼, 그 다음에 캡사이신, 고추, 마그네슘, 아연.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이런 분들은 카페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 드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양극성 장애, 조현병, 먹어야 될 음식, 이런 분들은 오메가3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홍고추, 양파, 시금치, 토마토, 콩팥, 그 다음에 간 같은 내장류, 녹차, 홍차, 우롱차, 우유, 보리, 납작귀리, 포도, 자몽, 호두, 해바라기씨, 아마씨, 아스파거스, 오이. 여러분이 지난주에 찰보리 시켰죠?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됩니다. 이 보리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귤이, 보리가.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런 분들이 피해야 될 게 뭐예요? 무조건 신 건 다 안 좋다고 했죠. 감자, 파스타, 밀가루, 사탕, 과자, 탄산, 알코올. 절대 알코올 드시면 안 돼요. 조현병 환자에게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이에요. 브레인 푸드로 이제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막 햄, 소세지 이런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세요. 아까우면 옆집 주세요.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를 많이 드시고 콩도 여러 가지 있죠. 렌틸 콩이라고 있어요. 이런 대두.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 야채, 이 과일도 한 색깔만 고르지 말고 다양한 무지개 색깔. 그 다음에 견과류, 그 다음에 식이섬유, 오메가3, 유제품 이런 거 많이 권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 제가 나중에 밴드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다시 봅니다. 결론,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 소화시키면서 이게 다 뇌에게 좋은 영향도 주고 안 좋은 영향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할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식단에 혁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식단에 혁명이 필요하다. 저만 열심히 떠들었는데 여러분은 정말 이게 뭔가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도 식단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 오른손. 감사합니다. 이래야 제가 보람이 되죠.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똑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좀 버릴 거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세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요 자료를 그대로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필요하면 이 책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우리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내 몸은 여기 있네요.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